네,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두 보수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조갑재 대표신데요.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조갑재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기억하십니까 저를? 예, 기억합니다. 아마 2002~3년 무렵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네, 예. 그때 월간조선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역시 기자 조갑재는 달랐다. 저보다 먼저 녹음기를 누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취재 현장 다니시고. 진짜 원로 선배 기자로서 많은 기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예. 과찬이십니다. 기자님이 아니신가? 저는 원로는 아니에요. 아 원로 아니십니까? 제가 1945년생이니까 네. 해방둥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아요. 예. 네, 아 둥이시라서 예. 해방둥이니까 예. 항상 어린애 취급을 받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개구쟁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원로란 말이 좀 안 맞지. 아 지금도 보니까 청바지 딱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로라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방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현업 기자로서 현장을 그렇죠. 뛰고 계신 그런 기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 조갑재닷컴의 기사로도 올리셨는데 21일 저녁에 이재명 대표의 초청으로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와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서 네.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요? 예. 그래서 비공개로 만나자고 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초청하는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던가요? 정규재 전 주필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무슨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좀 경청하고 싶다십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런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한번 뭐 식사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또 편안한. 저는 뭐 55년째 기자를 했고 55년 동안 저희 전공 과목 비슷하게 된 게 한국 현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두 분만 빼고 다 책을 제가 한 권씩 썼어요. 네. 두 분은 윤보선, 최규하, 과도적 대통령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책을 쓰고 있고 언젠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에 대한 책도 써야 돼. 그래서 취재 겸 만나셨군요. 뭐 저는 어딜 가든지 취재할 그렇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뭐 기자 대 뭐로 만난다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인물이니까 저도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고 가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만난 이재명 대표 인상은 어땠습니까?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실리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실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이분이 진영 논리, 이념적 갈등 이걸 상당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이재명 전 대표는 상당히 계급투쟁론적 시각과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고 그 실용적인 실사구시 또 유능하느냐 무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뭐 친하다고 사람 썼더니 뭐 무능하다고 비판만 받고 그럴 거면 차라리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맞다. 장관은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기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 유능한 점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유능한 점을 강조한다는 말은 실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한다면은 이분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무능했다. 보수는 원래 유능한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유능해서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능했으므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발전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문명을 즐기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바탕은 유능했다는 겁니다. 유능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과학,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학과 사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예. 그 자유를 개인들한테 보장함으로써 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특출한 야생적 생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이 정도를 만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특히 군대 안 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병정놀이 하듯이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예. 저런 신세가 되고 그 예. 전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밀어붙인 의료개혁이 의료대란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를 안 하고 그래서 저분의 공통점은 정보 판단이 그렇대요. 정보 판단이 잘못되면은 네. 그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유능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비교가 되더라.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거군요. 뭐 비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으로서는 예, 적합하지도 않는데 예. 또 언어 감각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언어 감각. 예. 예. 언어 감각. 예컨대 대통령이란 말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예. 대통령이라 하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예. 대통령이란 말을 그렇게 딱 정확하게 했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예.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통합 우두머리가. 우두머리는 우두머리인데 종류가 많이 다른 우두머리가 됐네요. 그 언어의 감각이 상당히 말과 글이 되는 대통령 후보인 거 정치인인 것 같다. 예, 언어 이야기가 그날 언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일 중요한 정책은 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흔히 안보, 뭐 외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그는 언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정책. 예. 유럽에 2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나라가 많으냐 하면은 자기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말이 있으면 나라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국어는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어가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왜 망가졌느냐? 네. 한국어는 한자어와 한글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30년 동안 예.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예. 한국어가 예. 암호 비슷하게 돼 버렸습니다. 암호. 그리고 예. 소리 비슷하게 돼 가지고 예. 그런 언어 생활을 30년 동안 하니까 이게 문해력이 떨어졌어요. 네. 어휘력이 떨어졌어요. 예.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이 부정확하게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교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문적 교양이. 예. 예, 그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예. 한자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또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네. 교과 과정에 한자 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념 문제를 떠나서 네. 한국인의 미래,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호케이 그거 좀 그게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동의를 한자 했습니다. 교육에 네. 동의를 하던가요? 그래서 예. 제가 이름 풀이를 했는데 예. 우리 이 대표 만나보면 참 밝게 보이는데 예. 그 이름에 그런 운명이 적혀 있는 거 아니냐고. 있을 제자에 밝을 명자 아닙니까? 네. 항상
밝은 성격을 가져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 예.